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구과학 2 선택자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난이도는 별로 안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전범위가 아니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 빠지고 대기까지만 시험 범위다 보니까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어려웠던 것들, 어려웠을 것 같은 것들 위주로 혹은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거 위주로만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할 거냐? 이제 거꾸로 갈 거예요. 20번부터 해가지고 어려웠던 것들 위주로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와 나는 1000헥토파스칼 등한면에서 부는 월평균 남북방향의 풍속을 1월과 7월로 구분할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양의 값은 남풍, 음의 값은 북풍이다. 그러면 이걸 보고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이 같이 있는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헤들리 순환이랑 페렐 순환이 결국에는 남반구, 북반구를 전부 다 그렸을 때 어떻게 생겨 먹었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 기본 모습이 가장 기본의 형태가 적도를 기준으로 모여서 올라가고 돌고 그 다음에 퍼져나가서 올라가고 돌고 퍼져나가서 이렇게 되고,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가 북풍이 불고요, 여기가 남풍이 불고요, 여기가 맞지? 남풍이 불고요, 여기가 북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남쪽이고 이게 북풍. 색깔 좀 맞출게요. 걔도 또 맞추는 게 좋으니까. 여기가 지금 남풍이고 여기가 북풍이고 여기가 남풍이고 여기가 남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남풍하고 북풍이 만나고 있는 사실 영도 쪽이 아니고 영도가 아닌 그거보다 조금 더 북반구 상황에서 만들어진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바로 헤들리 순환이 상승하는 장소가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적도 수렴대가 돼요. 적도 수렴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면 여기가 남풍이고 여기가 북풍일 거란 말이야. 아이고.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뭐가 될 것이냐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적도 수렴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 쪽에 향했다? 그럼 이건 북반구가 여름철인 상황이 되겠구나. 왜냐면 기울기가 기울어지면서 북반구가 여름철인 상황이 되겠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7월, 요게 1월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기억번 맞았고요. 그죠? 니은번, 나의 시기에 30도 지상에서 저압대가 형성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 시기에 30도 부근에 북풍하고 남풍이 같이 불고 있는 상황이니까, 북풍하고 남풍이 불고 있으면 뭐냐면은 페렐 순환하고 헤들리 순환이 만나고 있는 장소가 될 테니까 여기는 고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디귿번, 북반구 헤들리 순환은 가보다 나의 시기에 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때문에 아마 틀렸을 확률이 높은데 이거 그냥 보고 찾으면 돼요. 북반구 헤들리 순환이 어디야? 북반구 헤들리 요거거든요. 북반구 헤들리 요거거든요. 누가 더 강해요? 누가 봐도 이게 더 강하죠. 그래서 지금 나가 더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안 끊으셨죠? 그냥 갈게요. 자, 됐죠? 전화가 와가지고 하여튼간 이 시간에 전화하는 우리 조교 선생님 아주 그냥. 자, 그림간 어느 지역의 중력 이상을 나는 가를 이용하여 추정한 지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밀도가 서로 다른 물질이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오답률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요거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원체 많아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봐요. 그냥 바로 가볼게. 밀도가 어쨌든 다 다르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중력 이상이 애초부터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면 지금 그 와중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동안에 A의 양이 늘어나고 있어.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A의 양이 늘어나는데 중력은 계속해서 감소하죠. 그럼 중력이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실측 중력이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중력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측값, 그러니까 실측한 값에서 빼기 표준값이니까 실측값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나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A 값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력 이상이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은
아, 일단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건 B에 비해서는 A의 밀도가 더 작겠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와중에 여기를 봤더니 C가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중력 이상값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잘 봐. A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C가 늘어남으로써 다시 한번 중력 이상값이 커지고 있죠. 그럼 C가 증가하고 있고 A도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C 증가, A 증가잖아. 그 와중에 중력 이상값이 지금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주변에 비해서는. 그 말은 뭘 거냐면 당연히 B보다도 얘가 밀도가 크니까 그 밀도가 커진 이 밀도가 큰 녀석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밀도가 큰 녀석에 의해서 지금 주변에 비해서는 중력 이상값이 큰 녀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건 B보다는 C가 더 크고 이제 그 다음에 죄송해요. C가 더 커야지. C가 더 B보다 크고 그 와중에 A하고도 비교했을 때 당연히 A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결론을 이룰 수 있는 게 요 근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기억번. 기억 지점에서 실측 중력은 표준 중력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이니까 당연히 실측 중력이 작아야지. 됐죠? 그다음 표준 중력은 니은 지점하고 기억 지점인데 표준 중력은 위도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위도가 높을수록 표준 중력 값도 커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표준 중력 값은 애초부터 위도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른 요인은 안 돼요. 위도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니번 맞고요. 디귿번 밀도 누가 제일 크다 그랬어? 방금 C가 제일 크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8번도 의외로 많이 틀렸을 것 같긴 한데 그림은 정력학 평형과 지역류 평형이 이루어진 해역에서 밀도가 로1과 로2인 해수층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좋아요. 자, 그러면 수압은 일정하고 수압 일정하대. 중력 가속도 일정하고 로1하고 로2 비교하면 여기 아래쪽에 이게 더 그거 그렇겠지. 그죠? 자, 수압의 크기 볼까요? 수압의 크기는 A랑 C인데요. A는 수압이 이제 요만큼이 누르고 있는 거고 C는 수압이 요만큼이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커야 돼요? 당연히 C가 더 커야 돼요. 그죠? 틀렸고요. 수평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A와 B에서 같다. 요거를 아마 틀렸을 것 같긴 한데 그 수평 수압 경도력은 뭐에만 관련이 있을 거냐면은 델타 X 델타 Z 곱하기 G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어차피 중력 가속도 일정하다 됐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요거 뭐야? 경사만 관련이 있을 거다 이건데 그 경사가 뭐냐면 이 경사를 얘기할 거란 거야. 해수면의 경사. 그러니까 해수면의 경사는 같으니까 당연히 같겠죠. 됐고요. 지역력 유속은 0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될 수 있다 이런 표현 나오면 웬만하면 뭐 안 되지 않겠어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되긴 하는데 자, 우리 이제 G분의 1 수평 수압 경도력 이라고 하는 게 누구랑 똑같다? 2V의 오메가의 사인의 경사각. 위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잘 봐요. 요게 이제 지역의 속도거든요. 근데 지역의 속도가 0이 되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경도력이 0이 돼야 되는데 경도력이 0이 되는 방법이 있겠냐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경사가 다 있는데 어떻게 경도력이 0이 돼?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이해되셨죠? 자, 그림은 요것도 이제 좀 이건 사실 그렇게까지 뭐 실수만 안 하면 되는 문제? 느낌이긴 한데 쉽게 푸는 방법 좀 알려드릴까 생각 좀 드는데 자 봅시다. 그림은 공기덩어리가 산을 넘는 경로를 표는 온도에 따른 포화 수준 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지점 A와 B에서 이 공기덩어리의 온도는 각각 23도와 28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공기덩어리의 기온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TA가 23도C 그 다음에 TB가 28도C야. 그리고 다행히 상승 응결구도를 줬는데 H랑 H로 딱 나눠져가지고 된 거잖아. 그럼 이 생각을 해야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어차피 우리는 이슬점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승 응결구도에서 상승 응결구도까지 가는 동안에는 건조 단열 감률에 의해서 이제 기온이 감소할 거고, 그러다가 상승 응결구도부터 정상까지는 수분 단열 감률을 통해서 기온이 감소할 거라는 거야.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 있던 녀석을 다시 한번 이쪽으로 쭉 올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전부 다 뭘 따라가냐면 건조 단열, 색깔을 잘못했네.
파란 색깔로 해야 되죠. 이제 건조 단열감률을 따라서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를 내려오면서부터 이미 둘은 이슬점하고 기온은 같아질 수가 없는 구조가 되니까 계속해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그럼 거꾸로 돌릴 때도 건조 단열감률로 통해서 돌리면 돼요. 그러면 건조 단열감률은 0.킬로미터당 5도씨 떨어지고, 건조잖아 이 등신아. 아유 죄송해요. 킬로미터당 10도씩 떨어지고요. 머릿속으로 이미 계산식을 써버리고 있었어. 여기가 5도씩이죠. 여기는 10도씩이니까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TA를 TA에서 빼기 10도c씩 곱하기 H만큼 빠지고 5도c씩 H만큼 빠진 녀석은 TC에서 2 곱하기 10도c에다가 H만큼 빠진 거. 그러니까 10도c 곱하기 2H죠 원래는. 이렇게 합시다. 10도c의 기온이 2H만큼 올라간 것과 똑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야. 왜냐면은 봐봐 10도씨 떨어진 건조 단열감률, 수분 단열감률 빠진 거, 건조 단열감률 2배로 간 거.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OH가 빼면 5도씨가 되거든요. 즉 H는 1km 정도 되는 높이겠구나. 그래서 1000m. 여기서 1000m겠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슬점도 나오는 게 상승 응결고도가 1000m인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8도 차이가 날 테니까 여기 이제 15도씨. 그다음에 얘 기준으로 상승 응결고도 몇 도일까?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요 B를 기준으로 B의 상승 응결고도 구합시다. 그럼 어디냐면 딱 여기예요. 왜냐면 요때까지만 딱 구름이 만들어진 거죠. 요 아래부터 구름 안 만들어져요. 그럼 다시 거꾸로 돌려서 여기서도 구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다면. 그러면 이때 여기서는 16도씨 차이가 날 테니까 12도씨 정도 되겠다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럼 됐고요.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A에서 공기덩어리 이슬점은 15도씨다 맞고요. 그 다음 디귿번 B에서 공기덩어리의 수증기압은 15헥토파스칼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나와 있잖아. 공기덩어리에 수증기압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압이 아니고 수증기압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수증기압이라고 하는 걸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프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그래프에서 여기가 기온이고 여기가 포화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압이거든요. 이면은 곡선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지금 그러면 지금 B의 온도가 28도씨쯤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한 이쯤 어디 있는 거야. 포화 상태가 아니고 불포화 상태가 될 테니까. 그지? 그럼 이 아이의 현재 수증기압을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현재 수증기압을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될 거냐면 쭉 내려가지고 요 온도를 가질 때가 요 온도를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온도를 내려가지고 포화 수증기압 곡선이랑 만나게 됐을 때의 X축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현재 이슬점의 온도의 포화 수증기압하고 현재 수증기압하고 같을 거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슬점의 포화 수증기압 구해봅시다. 그럼 12도씨니까 14헥토파스칼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디귿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지역류가 흐르는 해역에서의 관측 경로, 그 다음에 A부터 E 구간의 수온의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수특에 아마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뭘 생각하면 가장 편하냐 하면은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하고요. 뭐가 반대냐면 수온 약층 시작 깊이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위에 해수면의 모습이 요거랑 정확하게 대칭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수온 약층이 시작하는 게 온도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구간들인데 그럼 여기가 경사 요렇게 아니지. 여긴 살짝 내려가네요. 그죠? 여기 살짝 내려가니까 살짝 올라가다가 여기는 갑자기 확 올라가죠. 그래서 확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툭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죠? 제가 뭐 대충 그렸어요. 일단은 너무 대충 그렸나? 이렇게 쭉 가다가 그냥 뭐 이렇게 되지 않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죠? 그렇구나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구간이 이렇게 살짝 꺾여가지고
꺾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하고 조금 다르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기억번. ABC 중에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은 지점? 그럼 뭐냐면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그러니까 기억이 물어보고 싶은 건 수온약층 시작 깊이가 가장 높은 지점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전향력의 방향? BC 구간이면은 지금 B쪽 방향으로 수압 경도력이 잡히거든요. 그럼 전향력은 어떻게 돼야 돼? 반대 방향으로 잡혀야 되니까 북쪽 방향으로 잡혀야 되는 거죠.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D에서 E 구간의 서한 경계를 흐른다. D에서 E 구간이면 지금 수온약층 경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수면 경사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강하게 이제 수압 경도력이 작용을 할 테니까 수압 경도력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지형류가 만들어진다 가정하면은 서한 경계류가 만들어지겠구나. 쿠로쇼 해류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그 다음 이러다 다 하는 거 아니야? 몇 개만 할 거예요. 14번 봅시다. 그림은 어느 지진의 진원거리에 따른 PSC를 표는 이 지진이 발생한 이후 관측소 AB의 S파가 최초로 도달한 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P파와 S파의 속도는 각각 일정하고 P파의 속도는 5km/s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참 특이하게 S파가 도달한 시간을 주었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 식은 알고 있단 말이야. P파의 속도 빼기 S파의 속도에다가 P파의 속도 곱하기 S파의 속도를 했을 때 곱하기 PSC를 하면은 요게 진원거리가 나옵니다. 진원거리 D라고 쓰는데 원래 그냥 진원거리 씁시다. 이렇게 되니까 요식 알고 있으면 다 끝났죠 뭐. 여기서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야. 우리 P파 속도가 일단 VP가 5라는 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VP 5라는 거 나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 빼기 X, 그냥 X로 갈게요. 5X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갑시다. PSC가 2일 때 진원거리가 5초래요. 15초래요. 그죠? PSC가 2를 치면 15km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5X 5 빼기 X 그 다음에 이꼴 2분의 15니까 대충 보니까 X가 3 나오네요. 그죠? 3도 집어넣으면 15, 딱 2 나오는 거 보니까 그죠? X가 3이다. 그래서 S파의 속도는 3km/s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이해되셨죠? 기억합니다. 그 다음 그럼 기억 틀렸고요. 니은번. B에서 진원거리는 45km다 이렇게 돼 있는데 B가요 지금 S파가 최초 도달하는 시간 15초거든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차피 P파의 속도 비율이나 S파의 속도 비율이나 그러니까 S파가 최초 도달하는 시간의 비율이나 P파가 최초로 도달하는 시간의 비율이나 PSC나 결국에는 그 비율들이 다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얘 5초일 때 어떻게 될 거냐면 이 P파가 최초로 도달한 시간 관측소 A가 결국에 5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그럼 결국에는 얘가 몇 킬로미터를 간 거냐면 15킬로미터를 간 거거든요. 왜냐면 3km/s인 거 구했으니까. 그러면은 진원거리가 15km라고? 그럼 PSC가 2초네. 그럼 P파가 처음 도달했을 때 시간이 3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3초 시작하고 3초 지나고 나서 P파 오고 5초 됐을 때 S파가 오니까 PSC가 2초인 거지. 그럼 그거의 3배가 됐죠. 그럼 얘도 그거에 곱하기 3배가 되니까 9초가 되고 그러면서 여기가 6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6초 차이가 나면 몇 킬로미터? 45km 정도 되겠구나. 그럼 니은번 됐고요. 디귿번. P파가 최초로 도달한 데 걸리는 시간은 B에서가 A서보다 6초 맞죠? 왜냐면 곱하기 3배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 곱하기 3배니까 여기도 곱하기 3배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13번은 기출 변형인데 기출이 좀 나왔어요. 예전 기출인데 2019학년도 수능인가? 뭐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거기 평가 문제야. 평가 문제인데 거기 아마 있을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경상인 건 누가 봐도 경상도니까 경상도충군 여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원도 쪽에 잡힌 게 고생대 평안도충군. 그 다음에 요 조그만 있는 게 여기 대동노충군입니다.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고 대동노충군이죠.
대동노충군은 속림 변동에 의해서 변형되느냐? 안 되는 게 속림 변동은 변동 다음이 대동노충군이 쌓였고 대동노충군 다음에 대보조선운동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경상노충군이 퇴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불국사 변동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속림 변동에 의해서는 A는 변성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속림 변동이 먼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B에서 육성층이 나타난다. 평안노충군 같은 경우에는 상부가, 이거 외우고 계시죠? 상부가 육성층이고 그러니까 석탄 같은 게 나타나고 하부에서 해성층입니다 라고 하고 확인하시면 되니까 요거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C에서 응암이 산출된다. 요거는 요게 기출에 나왔었어요. 요게 경상노충군에서는 화산활동에 의해서 응암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 하나만 딱 보고 끝을 낼 건데 그림은 어느 해역의 수심분포와 해파의 전파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 해파의 주기는 일정하고 지점 A를 지날 때 파장은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이구나. 내가 쟤는 아주 그냥 진동으로도 안 해놨네. 그지가. 자 봐요. 파장이 2km죠. 그러면 수심이 그러니까 20분의 1 람다보다 수심이 더 얕으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천해파라고 하는데 잘 봐요. 2000m 곱하기 20분의 1 치면은 요게 100m거든요. 그러면 100m보다 수심이 얕은 장소에 전부 다 천해파의 성질을 띈다 그랬는데 지금 100m인 부분 아예 없죠. 그럼 무슨 상황이 된 거냐면 여기는 무조건 천해파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그럼 천해파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 V 이꼴 루트의 GH가 되니까 수심이랑만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A랑 B랑 비교하면 당연히 A가 더 빠르다 확인할 수 있고요. 파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길다. 이건 낚시인데요. 잘 보세요. 50, 30, 10, 30, 50이에요. 그러니까 수심이 제일 얕은 장소가 의외로 B예요.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수심이 얕아진다가 아니야. 여기가 수심이 깊고 여기가 수심이 얕으니까 수심이 얕아질수록 그만큼 파장은 짧아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야. 맞지? 수심이 얕아지면 그만큼 파장이 짧아진다. 왜? 그만큼의 에너지를 유지를 해야 되기 파장이 와 커지는 거야. 그래서 파고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B에서가 기냐? 아니요. B에서가 짧습니다 하는 거고요. 디귿번 물입자는 원운동을 한다. 이건 천해파기 때문에 원운동이 아니고 무슨 운동? 타원 운동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틀렸다. 답은 기억만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요걸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암기였으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Q&A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G2하는 그 소위 그 능력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이제 6평은 끝났고 9평이 이제 전범이기 때문에 전범이를 향해서 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전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고 저희는 다음 해설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